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의 주인공,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엔터테이너, 그리고 전 세계인이 아는 단 하나의 황제,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의 춤, 그의 목소리, 그의 패션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였고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중력을 거스르며 신처럼 군림했던 이 완벽한 팝스타의 진짜 삶은 조명보다 훨씬 더 어둡고 슬픈 그림자로 덮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천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한 인간의 눈물겨운 투쟁기, 그리고 끝내 전설이 돼버린 마이클 잭슨의 찬란하고도 잔혹한 인생 전체를 되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58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잿빛 공업도시 게리에서 시작됩니다. 방 2개짜리 좁은 집에는 9명의 아이들이 바글거렸고 제철소 노동자였던 아버지 조 잭슨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한 아버지는 집을 곧바로 군대식 훈련소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이클의 집에는 장난감 대신 가죽 벨트가 날아다녔습니다. 스텝이 틀리거나 화음이 어긋나면 가차없이 매질이 쏟아졌죠. 당시 겨우 5살이었던 마이클은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얼굴만 봐도 토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이 가혹한 매질은 마이클의 천재성을 강제로 깨워버립니다. 형들의 춤을 어깨너머로 보고 단번에 흡수한 이 꼬마는 어른보다 더 짙은 소울을 뿜어내며 메인 보컬 자리를 차지해버리죠. 그렇게 탄생한 가족 그룹 잭슨 5는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은 최고의 흑인 음악 레이블 모타운과 계약하며 데뷔곡 I Want You Back부터 내리 내 곡을 빌보드 1위에 올려놓습니다. 마이클의 나이 고작 11살 때의 일입니다. 소녀는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유년 시절을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녹음과 쉴 틈 없는 투어 공연. 소녀는 녹음실 창밖으로 뛰노는 또래 아이들을 보며 혼자 화장실에 숨어 펑펑 울었습니다. 평생토록 동물원과 놀이기구를 집에 들이고 피터팬처럼 살고 싶어 했던 그는 돈을 아무리 줘도 살 수 없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처절한 보상심리였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영원히 귀여울 것 같던 소년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변성기가 오고 얼굴엔 여드름이 덮였습니다. 대중들은 역변했다며 조롱했고 아버지는 대놓고 코가 크고 못생겼다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외모 콤플렉스와 성형 중독의 씨앗은 바로 이때 아버지의 입에서 심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통제하는 꼭두각시이자 한물간 아역스타. 이것이 20살 무렵 마이클 잭슨의 현주소였습니다. 하지만 천재는 위기에서 진화합니다. 1978년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흑인 버전인 마법사의 허수아비 역으로 출연한 마이클은 그곳에서 운명의 파트너, 천재 프로듀서 퀸시 존스를 만납니다. 잭슨5라는 껍질을 깨부수고 싶었던 마이클은 퀸시 존스와 손을 잡고 1979년 성인 솔로 앨범 Off the Wall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디스코와 팝을 완벽하게 버무린 이 앨범은 2천만 장 이상 팔리며 대성공을 거둡니다. 아버지의 벨트와 아역이라는 꼬리표를 끊어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아티스트로 날아오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912년 전 세계 대중음악의 역사를 반으로 갈라버린 인류 최고의 마스터피스 앨범 스릴러가 발매됩니다. 빌리진의 베이스 라인이 울려 퍼지고 마이클 잭슨이 모타운 25주년 무대에서 중력을 무시한 채 뒤로 미끄러지는 문워크를 선보인 순간 지구상의 모든 채널과 라디오는 마이클 잭슨의 것이 되었습니다. 당시 백인 음악 위주로 틀어주던 콧대 높은 MTV조차 한편의 공포, 영화 같았던 14분짜리 스릴러 뮤직비디오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트잇에서 보여준 강렬한 군무, 빌리진의 완벽한 문워크. 스릴러 앨범은 무려 37주 동안 빌보드 1위를 차지했고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7천만 장 이상 판매되며 기네스북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이제 마이클 잭슨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말 그대로 팝의 황제, 그 자체였죠. 1987년 발매된 Bad, 1991년 Dangerous 앨범을 연달아 메가 히트시키며 그는 스무스 크리미널의 무중력 댄스와 힐 더 월드의 평화 메시지까지 대중음악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극한의 퍼포먼스와 예술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번 돈으로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네버랜드를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난치병 어린이들을 초대하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잃어버린 유년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너무 밝으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세상은 이 완벽하고 순수한 황제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대중과 언론은 그의 변해가는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이었던 그의 피부가 점점 하얗게 변하자 언론은 백인이 되고 싶어 전신을 표백했다.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사실 그는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파괴되는 희귀병인 백반증을 앓고 있었고 얼룩덜룩해진 피부를 가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짙은 화장을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성형수술 역시 코가 부러지는 사고와 무대에서의 심각한 화상치료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그를 괴짜 잭슨이라 부르며 물어뜯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1993년 마이클 잭슨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사건이 터집니다. 그 네버랜드에 놀러왔던 한 소년의 아버지가 마이클 잭슨을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세상은 경악했습니다. 평화와 아이들을 노래하던 팝의 황제가 하루아침에 끔찍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언론은 이미 그를 유죄로 단정짓고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투어는 취소되었고 마이클은 지독한 몸열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소년 측이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형사 재판을 피하면서 사건은 종결되는 듯했습니다. 훗날 이 소년의 아버지는 돈을 노리고 꾸민 자작극이었음이 밝혀졌고 심지어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대중의 머릿속에 박힌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3년에 또다시 비슷한 고발이 이어지며 그는 기나긴 법정 공방을 치러야 했습니다. 2005년 14개 혐의 전부에 대해 완벽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승자는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을 겪으며 마이클 잭슨의 심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진통제와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고 재정 상태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으며 평생을 바쳐 지은 네버랜드마저 매각해야 했습니다. 천재를 향한 세상의 환호는 질투로 다시 조롱과 혐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숨어 지내던 2009년 마이클 잭슨이 기적 같은 소식을 발표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This Is It이라는 타이틀로 50회의 마지막 콘서트를 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팝의 황제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은 열광했고 표는 단 몇 시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50대의 나이에도 그는 다시 한번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리허설에 돌입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빛나고 있었고 춤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신은 끝내 황제의 귀환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6월 25일 런던 공연을 불과 며칠 앞두고 믿을 수 없는 속보가 전 세계를 타격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자택에서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쌓이는 주치의의 과실로 인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과다 투여. 50살의 나이, 가장 외롭고 찬란했던 팝의 황제는 그렇게 거짓말처럼 무대 뒤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에 구글과 트위터 서버가 다운되었고 전 세계의 방송국은 정규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세상은 그가 떠나고 나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를 잃었는지 그리고 언론의 광기 속에서 얼마나 순수한 영혼을 괴롭혔는지 깨달았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학대 속에서 피어난 천재, 세상을 지배한 마법 같은 춤과 목소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오해와 고독을 견뎌야 했던 사람. 마이클 잭슨의 삶은 그가 불렀던 노래들만큼이나 아름답고도 슬픈 한편의 영화였습니다. 비록 그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누군가 스무스 크리미널의 무중력 댄스에 경악하고 빌리진의 베이스 라인에 심장이 뛰는 한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대중음악의 역사 한가운데 살아 숨쉴 것입니다. 황제는 죽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문워크로 기억될 뿐입니다.